대통령이 벌써 한 2번 정도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요.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수사 협조하겠다 하고 맞습니다. 안 하고 네. 압수수색 하겠다 이거 안 하고 다시 이제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시간을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압수수색도 협조 안 하고 결국에는 대면 조사는 할 것처럼 했지만은 네. 제가 12월 달부터 1월 달에도 계속 저거는 페이크다.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 네. 근데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나가서 득될 게 절대 없고 그리고 나가면은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백을 안 한다 한다면은 묵묵부다 묵비권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네. 정상적인 검찰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면은 사건의 모든 전모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본인도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을 물어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위 수첩에 다 적어갖고 가야지만이 예. 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번 대면 조사 관련해서도 검찰에 이런 거 어떤 거 물어볼 것이냐 서면 조사처럼 뭔 질문지 주면은 그게 다 답은 하겠다. 네. 이렇게는 조사를 받을 거는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조사 검찰 수사처럼 좀 미리 알려주지 않고 와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는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핑계는 대면 조사 일시가 알려졌다는 걸 핑계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특검이 많이 양보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사 일시라든지 장소 같은 거에 대한 예를 들면은 특검이 계속 조사 장소를 제3의 장소에서 하자, 특검에서 하자, 네. 제3의 장소에서 하자, 청와대 안에서 못 한다라고 버텼으면은 그걸 핑계를 삼았을 거예요. 밖에서 무슨 아직까지 정무직의 대통령인데 밖에 장소에서 하느냐, 불가하다, 이걸 핑계 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로는 그것도 특검이 양보해 준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이제 청와대 아니라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양보를 하니까 이제 핑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었다. 핑계거리 없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뭐 지금까지 예상되는 것이 뭐 특검이 알려줬든지 아니면 내부자가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은 9일 아니면 10일 정도에 예상될까 이번 주에 있을 거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이미 맞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9일인 게 10일인 게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번 주면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겠지. 그럼 9일 아니면 10일 둘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9일 정도라고 뭐 확정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느 뭐 방송사에서 9일 한다고 알렸다 한들 네. 그건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9일, 10일쯤 하겠다는 걸 알고 있던 상황이 나온 것 뿐이거든요. 새로운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특검법에는 예전과 달리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뒀어요. 브리핑이라는 게 피의사실 내용이 아니라 뭔지 한다, 어디서 한다, 누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브리핑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법에 허용된 내용을 한 것이고 그 법안 내용은 대통령도 알고 있었죠. 네. 법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핑계 잡은 거다. 핑계 잡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S모 방송에서 9일에 하겠다 방송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알려준 출처가 네. 꼭 특검이 아니라 청와대에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청와대 자작극이다. 핑계를 잡아야 되니까 쓱 흘러주고 이거 특검이 너희들이 알려준 거 아니냐. 아, 이런 핑계를 잡아서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도대체 모 방송사가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희가 기자들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SBS에 누구 얘기 듣고 썼냐 이렇게 그거를 깔아 이게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없겠죠. 예,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SBS가 있다. 확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의 자작극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왜냐하면 봅니다. 지금 밤사이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게 특검 측에서 흘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 측이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 농후하다 봅니다. 의원님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문답으로 질의응답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전직 검사시잖아요. 자꾸 지금 주장하는 게, 예컨대 피의자 가운데 이를테면 자신이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국 이래 최초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출석 날짜가 정해진 뭐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포토라인을 쓰는 것 안 쓰는 것 가지고 실경에 있어서 몰래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거는 있었으나 재벌들, 예. 그런 경우는 있었으나 그런데 그런 거 알려주지 말아라 네. 이런 거 한 적은 있었으나 네. 언제 조사받는다 날짜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날 몇 시에 한다 하면은 그 시간까지 알려주면은 네. 기자들한테 딱 진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은 있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2시 하면 뭐 그날 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들어오면 아무 말 안 하는데 2시라고 알려주면 그때 잘 진치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수사팀하고 뭐 일정을 조율하거나 그런 것은 있었던 건 그런 관행이라든지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편리를 받았던 것은 있으나 네네. 어느 날짜에 뭐 나와라 또 원래 또 공개 소환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네네. 사건은 네.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또 만약에 비공개적으로 아무도 몰래 조사를 모르는 상태 조사를 했으면 그거 갖고 특검이 제대로 조사 안 했다 공정하게 또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번에는 뭐 특검이 발표를 안 했지만은 원래대로 따지면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첫 대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알려줘야죠. 네. 언제 며칠째 대면 조사한다 이런 건 당연히 네. 알렸어야 된다. 브리핑 네.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네. 봅니다. 사전에 브리핑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사전에 브리핑, 근데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좀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특검은 법안에 이게 일일 브리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 말이야,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냐. 어? 그러니까 대면 조사하는 내용도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신 것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피의 사실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 네. 이미 공범에 돼 있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미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공범에 있는 사안이지 공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의자잖아요, 피의자. 대통령은 피의자고 다른 사람은 피고인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피고가 돼 있는 들면은 거죠. 예. 뭐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김기춘 뭐 네. 기타 뭐 여러 사람들 안종범, 이미 최순실. 안종범 이거는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은 네. 공개 재판 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재판 내용이 무슨 거 나올 것이고 공소장애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할 것도 아니다. 피의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은 아 우기기라니까요. 어차피 그냥 안 받는다고 안 받을 거다.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안 받을 거예요. 끝까지 안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 조사 안 만약에 받는다. 받을 거였으면은 네. 벌써 받지 않았겠습니까? 모양새 있게. 어차피 받을 거였다고 친다고 한다면은 네. 제가 청와대의 대통령의 변호인을 한다면은 네. 만약에 언제라도 받겠다. 네. 그럼 밀려서 받는 그런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받겠다라고 그냥 쿨하게 해서 딱. 하겠다. 만약에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한다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와서 이제 날짜 만약 9일 했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다음 주에 만약에 13일 날 네. 불이하고 한 다음에 발표 13일 날 발표 조사 받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네. 이걸 문제 삼았다고 특검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다른 날짜로 특정해 다시 합시다. 네. 이번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네. 할게요라고 특검이 그런 입장을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제 이제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한 것들이 있고 지금 말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관련된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어떤 걸 요구했는지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특검이 상당히 이를테면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장소, 시간 뭐 이런 양보를 걸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편의 제공을 막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계속 불응하면 이 사건 공중에 떠버리는 결국 대통령 조사도 못하고 특검이 수사가 종료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거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네. 한번 장소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장소. 장소의 부분도 네, 예. 지금 어쨌든 흘러나온 걸 보면은 대통령 아니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받기로 했다는 그런 지역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는 범죄 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네. 현직 대통령 시작하고 탄핵이 안 된 경우에 뭐냐면은 직무 정지가 안 돼 있는 직무가 살아있는 대통령 한다면은 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청와대 내에서 조사할 수도 고려할 여지도 있겠죠. 있을 텐데 지금은 대통령은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 네. 뭐만 똑같냐?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받는데 나 정말로 바쁘고 하니까 삼성 그룹 와서 조사받아라. 내 여기서 장소 다 재건축 할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검찰청으로 말도 안 나와야 돼. 되는 거죠. 특검으로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죠. 검찰청에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도 네. 장관도 누구도 특별한 일이 없지만 또 게다가 자리가 현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더더욱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 의결이 이루어져서 직무 정지 중인 이름 명목뿐인 대통령인 거예요. 네. 그렇다 한다면은 이것은 저는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도 적절치 않고 사실은 특검 사무실 나와서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전직 장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전직 장관, 전직 국무총리라고 해서 네. 안 나와서 자기 집에서 받거나 제3의 장소 받는 게 말이 안 가능하겠습니까? 되죠. 말 안 예. 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는데 전직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어디서 조사받았어요? 검찰청에 와서 조사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와서 조사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명박 대통령 특검의 경우지만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은 네. 제3의 장소에서 받았잖아요. 네. 자기 집에서 받거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자기 집에 와서 받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직무가 정지 중에 권한이 없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청와대 안에서 네. 조사하기로 한 것은 나중에 틀림없이 비난받을 요소가 있지만은 네. 양보를 엄청나게 한 거다. 양보를 엄청나게 한 거다. 그 자체로도 특검이 욕먹을 만한 일을 한 거다고 저는 봐요.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봐요. 특검이 부적절한 부적절한 결정한 거다. 결정이었다. 예. 최소한 제3장소에 너무 봐주기 했다. 그렇죠. 제3장소에서 했어야죠. 예. 일관되게. 예. 게다가 지금 탄핵으로 증거 정지 중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본다면은 특검이 양보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양보했다. 거의 다 양보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안 하겠다는 걸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법위의 초헌법적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분이 지금 분명히 그 피의자 신분이에요. 대통령에게 있는 불소추 특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법안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게 독직 사건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을 고쳐야 개헌해야 되는 됩니까, 것이고. 네. 이제 이에 관해서 가장 이제 저희들이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야당 측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 예상이 안 된 게 아니라 예상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12월 달에 탄핵이 논의가 나오기 전에 선 총리 후탄에 총리 바꿔놓고 해야지만이 네. 그 뒤에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진상규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황교안 아니라 다른 사람만 바꿔놔서도 네.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2월 초에 이미 논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모고 야당이 네. 극구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지금 만약 다른 사람이 네. 근데 야당이 추천을 해서 어떤 사람을 뭐 총리 앉혀놨다면은 그 사람이 권한대행이 됐다면은 청와대 압수수색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가면은 모든 진상이 나타난 증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딱 오면은 더 이상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은 저항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안종범 수석의 39건짜리 새로운 수처, 네, 맞습니다. 업무 수처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와대. 안에 있었잖아요. 청와대 안에. 그러니까 증거인멸 장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청와대. 보관 장소가 증거에 보고 청와대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에 보고. 예. 거기 가서 석탄을 딱 털어갖고 오면은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청와대 가서 전산 자료 보면은 응? 세월호 당일날 네. 정말로 청와대 내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당일날 통화 자료 어떻게 경제수석 자료 통화 내용만 딱 나오고 다른 거는 통화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자료겠습니까? 네. 있다. 그 자료 있다. 네. 없었으면 나는 이미 지웠다. 그래 자료 왜 못 내냐? 지운 흔적도 낼 수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
야당의 주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이를테면 이런 준엄한 국민의 도도한 물결 이런 주장을 막지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모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네, 모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사람을 네. 인물을 총리를 지명한 걸 끌어내고 간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한 그런 황교안은 틀림없이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모 야당 국민의당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논쟁을 했었던 그래서 거군요. 총리를 선총리 바꿔놓고 해야지만이 진상 규명도 가능하고 네. 한다. 왜? 총리 자체가 이번 사태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총리 자체가 그렇죠. 예, 공모자일 가능성? 공모자가 될지 방관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국무총리였고 법무부 장관이었다면은 네. 그런 모르는 일에서 자유롭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총리의 책임이 네. 대통령보다 더 크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어? 최순실 국회에 게이트에 대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총리의 책임이 대통령보다 크다. 네. 국회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본인 책임 없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정치적인 말이었지만은 일면에 진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집니까? 말만 법적인 그렇게. 책임은 다르겠지만 더 따져봐야 아직 그 총리까지 수사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중에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법적인 책임이 우려가 있는 사람이 권한 대행이 되는 걸 방치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온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작년 시계로 돌아가면 12월 9일 탄핵 이전 시계로 돌아가면 그때 선탄핵 후총리냐, 네. 선총리 후탄핵이냐 그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때는 그 탄핵이 먼저다. 그 총리 문제로 너무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있었죠. 좀 더 야당이 기민하게 전략적 선택을 함께 의논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다시 이제 특검 얘기로 좀 돌아와서 근데 다 떠나서 이를테면 야당의 전략적 미스 이런 것은 논외로 이미 친다. 과거니까요.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나고.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 스탠스 입장 이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이제 속된 말로 안면을 네. 까는 거죠. 이제 아. 맘대로 하겠다는 쌩 거죠. 깐다. 속된 말 배째라 이거죠. 배째라. 배째라. 네. 어떻게 하든지 만에 나는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라는 걸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이런 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법치주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7,400원 뇌물 받은 버스 운전 기사는 뇌물죄로 구속 처벌되고 지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 권력자들은 그게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 됐든 법망을 전부 피해가고 있는 거. 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천만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이번에 냈던 대면조사 거부를 냈던 한 내용 중 하나가 날짜가 공개됐다는 그 말도 안 돼서 아까 내심으로는 피의사실 공피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네,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음. 이 수사 계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관련됐고 관련자들이 어떤 증언을 했다는 게 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걸 핑계로 댄다는 말은 네. 처음부터 조사 안 받을 생각이었다니까요.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조사 안 받을 그럼 정규제 TV인가 거기 인터넷 방송에 나와가지고 헌재 출석은 안 하겠다. 그러나 내가 특검 조사는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조차도 그러면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국조특위에 출석했던 증인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얀마 대사 유재경 대사인가요? 네, 유재경 대사. 그 특검 나가기 전에 10분도 안 돼서 털려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말 하냐고. 맞아요. 들어가냐면 5분도 안 돼서 꼬리 내렸다는 거. 왜 꼬리를 내렸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검사가 잘 설득해서도 아니고 네. 증거를 딱 대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증거가 나오니까. 증거가 딱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특검이 조사한 확보한 증거를 내밀면은 눈이 까막눈이 아닌 한 네. 그 문자의 의미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 네. 자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 절대로 대면 조사 안 받을 거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유재경 대사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이를테면 계속 거부하는데 특검에 딱 갔는데 증거가 딱 나오니까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특검이 좋게 역사님께 잘 설득해서 자백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거 뭡니까?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보여주면은 글자로 자기가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백을 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버틸 그렇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략의 끝은 뭡니까? 헌재와 특검에서 특검은 수사 끝까지 안 받고 헌법재판소는 미뤄서 특검은 저는 예를 들면은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난 시체 후에 보면은 이제 네. 또 하나의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안을 서명하느냐 마느냐 받아들이냐 마느냐. 네. 이게 한 20일 전후에서 네. 논란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 같으면은 29일까 28일까지 끌다가 결정하겠죠. 하루 이틀 남겨놓고 결정하겠죠. 뭐 28일이 수사기한 만료인데 한 26일쯤 결정한다. 결정하죠. 26일쯤까지 네. 할지 말지 고민 중이야. 무슨 말 핑계대고 있다가 지금 말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예, 저 같아도 안 하죠. 제가 한교안 총리라면 권한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26일쯤 갑자기 네. 연장 안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후다닥 해서 기소 여부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예. 기소할지 말지, 말지. 예. 다른 사람들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기소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못하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내일 밤 기소한다면 이거 오늘 저녁에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할지 어쩔지 그거 업무방해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 경우는 통상적 정상적인 경우 20일 날 올리면 3, 4일 내에는 결정을 해줘야겠죠. 네. 예. 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미룰 것이다. 그렇다면은 특검도 빨리 준비해야 된다. 기소 준비도 대면에서 안 될 걸 생각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네. 그 다음 수순도 생각을 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초기부터 전직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바는 범단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는 어찌됐든 2012년에 국민의 열망을 담아가지고 정말 51.6%나 되는 국민들이 지지해서 만든 대통령과 정부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여전히 범죄 집단 행동하듯이 배째라 몰라 거짓말로 버티고 조사에 안 응해버리고 특검을 오히려 검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마치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법률적으로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논리적으로 내세우는 게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불승인 사유서를 작성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예를 들면은 각 기관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독립적인 기관, 음.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직위를 찍어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가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비서실장, 경호실장은 책임자는 누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비서실에서 그다음에 경호실에서 이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 누구한테 되냐라는 것은 비서실동은 대통령에서 비서실장, 네. 경호실동은 대통령에서 경호실장이 책임은 내부적인 책임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지 네. 외부에서 책임은 청와대 책임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네. 지금은 정지됐으니까 권한대행. 권한대. 그런데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과 비서실장이 권한이 어디니 모른다.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에 있는 권한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나누냐의 네. 문제인 것이지 네. 청와대의 모든 권한, 네. 책임은 대통령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귀속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청와대 비서동, 은 비서실장이, 그리고 이를테면 경호동, 경호실장이, 의무동은 의무실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어쨌든 이제 각 동마다 이제 그 건물 책임자들이 있는 것이고 전체 다 모아서 청와대. 그렇죠. 는 대통령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고로 이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하면 당연하죠. 되는 거다. 그런데 당연하죠. 마치 자기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무책임 코스프레를 네, 하고 있는 거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과 네. 비서실장의 생각이 다르다. 네. 그럼 누구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 총책임자에 따라서 결정하는 당연한 거죠. 것이 당연한 논리에 예. 마치 지금 언론이나 다른 데서 네. 이 불승인 사유서가 비서실장 명의로 경호실장 명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 논리예요. 진짜 이게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을 여러분 이래서 팟짱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런 설명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 신문 기사만 보면요. 마치 이것은 한광욱 실장이 결정한 모양이다. 그래 맞아.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됐으니까 그래 비서실장이 뭐 다 결정하나 보다.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아니라는 하거든요. 거예요. 근데 법률적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죠. 이 모든 것은 황교안 당연하죠. 책임인데 당연하죠. 그것을 마치 그러니까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자기 이름으로 네. 말을 안 차나요. 그게 내 권한이 아니다 말 자체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지금 여러분 기사를 잘 보십시오.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말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말 기사가.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틀린 걸 하니까 그 논리가 맞다면은 이미 이 비서실장이 결정을 했다. 나에게는 권한이 없다.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왜 권한이 없습니까? 대통령 권한이 비서실장이 이렇게 지시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자, 그나저나 의원님 지금요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이 1,000만이 광장으로 몰려 1,000만이 넘었죠. 100일도 지났습니다. 정말 그 비폭력 평화 투쟁으로 지금 100일이 넘도록 이 엄동설안에 국민들이 나와서 이 불의한 권력, 불의한 정권, 예, 부패한 이게 1+1으로 아이들도 지금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판에 그리고 지금 뭐 AI로 계란 못 먹었죠. 이제 구제역 돌아가지고요. 가뜩이나 한우 비싼데 소고기도 못 먹을 판이에요. 이런 민생 현안 많은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거 하나도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제 예? 일선에서도 그런 말도 해요. 뭔 말을 하냐? 야 AI 구제 정말 얼마나 시간이 잘도 써주는구나.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말 정말로 해요.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또 절묘하게 이 타임에 터지냐. AI가 또 좀 한 2주 우려먹더니 이제 또 구제역이냐? 이런 말도 터진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뭔 말이냐.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그렇죠. 이 민심을 잠재기 위해서 AI 정도는 구제역 정도는 퍼뜨릴 수 있는 정부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이 아니겠지만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응?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엄동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네. 했고 물론 이제 12월 1월 날씨가 더 추워져서 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네. 국민들의 열기는 꺾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미 탄핵을 완성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놓고 특검도 진행되어서 보니까 특검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네. 헌법재판소도 1월부터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조금 이만큼 방심 내지는 잘 이제 믿은 거죠. 이 정도 했으면은 국민들 네. 할 건 다 한 거 아니겠냐. 나머지는 헌법재판 특검이 잘 하겠거니 네. 믿고 조금 촛불을 덜 튀어 나왔더니 사람들이 반대쪽에서는 그걸 속된 말로 시피 보는 거죠. 이 사람들 좀 날씨 추우니까 안 나오는구나. 뭐 가겠지 하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2월 중순 넘어서지 않습니까? 이제 네. 날씨 따뜻해집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씨 따뜻해지고 네. 뭐 토요일 날 또 촛불 집회 한다고 하니 네. 그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우리들이 네. 우리 죽지 않았다. 촛불 꺼지지 않았다. 네, 네. 라고 보여줘야지만이 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도 이게 아닌가 보네.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번 탄핵이 제가 보기로는 저는 2월 말 3월 초에는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3월 초에는 끝날 것이다. 어차피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은 2월 28일 안에는 정리되기는 어렵게 됐으나 예. 3월 초에는 끝난다라고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요즘 뭐 여의도에 무슨 찌라시가 돈다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네. 결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이 날 것이다. 네. 라고 봅니다.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 재판관들이 물론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대법원장 추천하는 사람 상권 분립에 권리 추천하죠. 네. 개인마다 친속한 게 있기는 하나 네. 설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던 사람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왔던 시간보다는 네. 더 많은 시간들을 법조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하고 더 많이 알아왔고 앞으로 더 많이 보고 살 사람도 국민들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주변 사람들. 예. 대통령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틀렸으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또 약점을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혀서 뭐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은 네. 설령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적 책임, 소명 의식 앞에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국민들께서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어찌됐든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형사재판으로 가져가는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를테면 징계심판, 이게 그렇죠.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